세계 질서 분석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란의 시위는 정권과 국민 사이의 전면적인 내전으로 격화되었고 이제 12번째 밤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정권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사건들은 수도에서가 아니라 페르시아만의 전략 거점인 항구 도시 반다르아바스와 에너지 중심지인 정유 도시 아바즈, 곧 나라의 심장에서 벌어졌습니다. 항만 노동자와 정유시설 노동자들이 총파업과 시위에 합류하면서 국민이 이 전략 도시들을 장악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점점 더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메네이 정권을 향한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정권의 가장 민감한 경제 동맥이 끊기는 순간 테헤란이 대중혁명에 맞서 버틸 가능성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테헤란 거리의 충돌로 피어오른 연기가 아직 가시기도 전에 진짜 전략적 지진이 이란 남부 페르시아만의 핵심 지점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검증된 영상과 현장에 신뢰할 만한 정보에 따르면 이란의 세계로 향한 최대 관문이 정권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빠져나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반정부 시위대가 페르시아만 연안이란 최대의 전략 항구 도시인 반다르아바스에서 핵심 거점, 세관 관문, 주요 간선 도로를 장악했습니다. 보안군은 거대하고 분노한 군중 앞에서 후퇴를 강요받았다고 전해지며 일부는 군복을 버리고 민간인 속에 섞여 도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태의 중대성을 이해하려면 단순한 거리 시위라는 개념을 넘어 반다르아바스가 이란 정권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술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곳은 평범한 해안 도시가 아닙니다. 이란의 컨테이너 물동량의 85%, 전체 대외 무역의 70%를 사실상 혼자 처리하는 거대한 경제 허브입니다. 바로 지금 그 폐가 숨을 멈췄습니다. 항만 지역에서 나온 영상에는 시위대가 거대한 크레인 위로 올라가 1979년 이전의 사자와 태양 깃발을 들어올리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천조각의 교체가 아니라 주권이 바뀌었고 정권의 통치가 이란 땅에서 끝났다는 시각적 선언입니다. 반다르아바스 항만 노동자들의 파업 참여와 시설이 대중의 통제로 넘어가는 흐름은 정권의 대외 무역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정권이 생존에 필요한 물류사슬 자체를 산산이 부수고 있습니다. 선박들은 외해에 정박한 채 적재와 하역을 하지 못합니다. 정권은 식량 수입, 산업 원자재, 그리고 가장 치명적으로는 보안군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장비의 유입을 잃었습니다. 항만 노동자들의 파업, 크레인의 멈춤, 시설 통제권이 대중위원회로 넘어가는 상황은 정권의 대외 무역을 교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권이 버티기 위해 필수적인 기본 물류 사슬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식량과 의약품, 산업용 부품을 들여오는 국가의 주요 관문이 잠겨 있고 그 열쇠가 정권을 전복하려는 대중의 손에 쥐어져 있는 나라를 상상해 보십시오. 현재의 영상들이 시사하듯 정권이 반다르아바스를 잃는다면 그것은 단지 한 도시의 상실이 아니라 이란이 세계 해상망에서 사라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란 해군의 주력 기지가 있는 이 도시의 함락은 성직자 정권에 관해 박히는 가장 큰 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망치는 국민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물류의 질식은 이 재앙 시나리오의 첫 번째 층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이제 훨씬 더 치명적인 국면은 나라의 에너지 심장지대 후제스탄주에서 폭발했습니다. 이란의 에너지 수도인 아바즈에서 나온 영상은 정권이 유전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란 석유 매장량의 80%를 보유한 후제스탄주의 정유 노동자들은 오랜 세월 이어진 민족 차별, 경제적 압박, 열악한 노동 환경에 마침내 이제 그만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단지 파업한 것이 아닙니다. 생산을 물리적으로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위대는 밸브를 잠그며 전략시설을 해방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루 400만 배럴의 생산 능력이 지금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위협 아래 놓였습니다. 아바지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다면 하메네이 정권이 혁명 수비대, IRGC, 바시지 민병대,
국경 밖의 대리 세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유일한 현금 창구가 마르게 됩니다. 돈이 멈추면 충성도도 멈춥니다. 현장 보고에 따르면 후제스탄 지역의 아랍계 주민들은 수년간의 주변화로 쌓인 분노를 이 전략적 파괴와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아바즈의 봉기는 이란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까지 흔들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 유가를 20%에서 30%까지 끌어올리는 충격파를 만들 수 있으며 초인플레이션과 정권의 결정적 경제 붕괴 시나리오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 개혁이나 임금 인상이 아닙니다. 정권의 생명기관, 곧 심장과 폐가 고장나는 것입니다. 이제 혼란한 거리에서 카메라를 조금 뒤로 빼 이 전술적 사건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전략적 폐허를 보겠습니다. 정권이 반다르 아바스와 아바지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는 것은 단지 테헤란의 불이 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지정학적 균형이 흔들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메네이 정권은 러시아와 중국과 함께 수년간 구축해온 반서방 블록의 옛기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그 새끼돌이 흔들렸고 전체 구조물이 굉음을 내며 붕괴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에서 가장 치명적인 선을 보십시오. 북남 운송회랑 INSTC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제재를 우회하고 인도와 교역하며 군수 물류를 유지하기 위해 카스피에서 페르시아만의 반다르 아바스로 이어지는 이 경로에 생명줄처럼 의존해 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이 남쪽 관문이라고 불렀던 이 노선은 지금 시위대의 바리케이드로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반다르 아바스 항해 통제권이 정권에서 벗어나는 순간 러시아가 따뜻한 바다로 내려가는 유일하고 안전한 엘리베이터는 부러집니다. 이것은 모스크바에게 단순한 상업적 손실이 아니라 군사적 재앙입니다. 러시아의 전쟁 기계를 먹여 살리는 물류 동맥이 잘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쇄 반응은 동아시아의 베이징까지 이어집니다. 중국의 일대일로가 중동에서 의존하던 가장 핵심적인 다리가 오늘 밤을 기점으로 무너졌습니다. 테헤란 거리의 충돌에서 시선을 떼어 세계 체스판을 보아야 합니다. 사건의 진짜 지정학적 차원, 더 큰 그림입니다. 오늘 이란 거리에서 벌어지는 일은 휘발유 가격이나 환율에 대한 분노 폭발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년간 서로를 떠받치며 다극 질서를 강요해온 모스크바, 베이징, 테헤란 축이라는 세계적 독재 사슬에서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입니다. 이란이라는 기둥이 무너지고 있으며 그 붕괴는 현대사의 가장 큰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를 품고 있습니다. 1979년 서방 세계의 악몽이었던 이슬람 혁명은 이제 2016년형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동방 블록과 권위주의 정권들에게는 반혁명으로 다가오는 악몽입니다. 하메네이는 역사상 가장 붐비고 가장 시끄럽지만 가장 무력한 고독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대 위에 거대한 부재가 있습니다. 과거 모든 사회적 격변 때마다 이란 정권을 구해주던 큰형 러시아와 중국이 이번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들이 서로에게 보내는 지원은 사실상 생존의 형제애에 기반합니다. 그들은 도미노 효과를 죽음처럼 두려워합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하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러시아와 중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은 단순하고 냉혹하며 동시에 교훈적입니다. 독재자의 고아 상태입니다. 이 동맹은 가치의 연합도 충성의 서약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이해관계만으로 묶인 순수한 동업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배가 물을 먹기 시작하면 선장들은 쥐를 구하기 전에 구명정을 닫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수렁에서 자기 군대를 녹이고 있으며 제재 속에서 경제를 간신히 띄우려 애쓰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에게는 테헤란으로 보낼 용병 부대도 제공할 방공 체계도 기부할 루블 한 푼도 없습니다. 모스크바의 물리와 군사 역량은 극도로 팽팽히 당겨져 있어 크렘린의 창문 너머로 전략 파트너 이란이 무너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소국성은 러시아의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그리고 이 붕괴는 러시아가 중동에서 가진 최대 물류 기지, 곧
카스피의 안전과 남부 해랑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이란이 무너지면 러시아의 남쪽 측면은 완전히 무방비가 되고 시리아에서의 러시아 존재는 물리적으로 단절됩니다. 러시아에게 이란의 붕괴는 자기 포위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쪽은 더욱 실용적이고 차갑고 냉혹합니다. 베이징은 경제 침체, 부동산 위기, 내부 부채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침몰하는 배에 정치적, 군사적 투자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중국에게 이란은 값싼 석유의 원천이자 1대1로의 정거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안정해지고 내전으로 끌려 들어가며 자국민에게 거부당하는 이란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독성 부채가 됩니다. 중국의 침묵은 하메네이 정권의 전원을 뽑았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는 모든 권위주의 정권에게 끔찍한 시나리오를 떠올리게 합니다. 아랍의 봄과 유사한 혁명의 연쇄입니다. 튀니지의 불씨 하나가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를 불태웠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테헤란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독재자 타도의 구호가 내일 모스크바나 다른 수도에서 메아리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바로 이 전염되는 용기가 독재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란 국민이 맨손으로 IRGC의 전차를 밀어내는 모습은 무적의 국가라는 인식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1979년 샤 정권의 붕괴는 신정 전체주의의 모델을 탄생시켰습니다. 당시 그 변화는 지역 균형을 뒤흔들었습니다. 오늘 진자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은 1979년의 복수입니다. 그러나 이 재대결은 이란의 국내 정치만이 아니라 세계 권력 균형까지 흔들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란이 무너지거나 급진적인 정권 교체를 겪는다면 러시아의 중동 물류 중심과 중국의 에너지 안보 그리고 1대1로 프로젝트가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란 정권은 자신들이 경제 위기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가 사실은 정당성 위기의 심연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이 달러를 가져간 사람이 먹어치웠다라고 고백한 것은 국가 파산의 공식 문서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개혁을 원하지 않습니다. 체제 전체의 전원을 완전히 뽑아버리길 원합니다. 이 시점에서 권위주의 블록의 지원 부재는 정권의 내부 공황을 전면 공황으로 바꾸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은 25년에 걸친 전략 합의를 통해 이란을 에너지 안보의 보험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정권이 아바지에서 통제력을 잃자 중국의 수십억 달러 투자도 증발했고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동화는 지워졌습니다. 베이징은 이제 이란산 원유에 의존하던 산업을 위한 대안을 공포 속에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400만 배럴이 시장에서 갑자기 빠져나가 생기는 공백을 메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베네수엘라의 문은 닫혔고 이란의 문은 무너지고 있으며 러시아의 문은 강한 제약 아래에 있습니다. 이란이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에너지 안보는 테헤란 정권과 함께 위기에 들어섰습니다. 이는 정권의 최대 후원자였던 중국조차 손가락 하나 들어 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투자할 대상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류와 경제의 선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가운데 진짜 도미노는 정권이 가장 신뢰하던 요새 곧 보안기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쏟아 쌓아 올린 철권은 대중의 분노 앞에서 유리처럼 산산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반란의 불길은 테헤란이나 아바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테헤란에서 이스파한까지, 반다르 아바스에서 발루치스탄까지 사람들은 31개주, 100열한 개가 넘는 도시에서 조직적으로 함께 일어섰습니다. 거리에서는 샤 시대의 사자 깃발을 들어올리며 정권이 강요한 정체성을 거부했습니다. 정권의 상징, 하메네이의 포스터, 바시지의 거점, 경찰서에 대한 공격은 공포의 임계점이 넘어섰음을 보여줍니다. 성지로 여겨지며 하메네이의 고향으로 간주되는 마슈하드 같은 도시에서조차 이 나라는 성직자들이 묻히기 전까지 조국이 될 수 없다라고 외친다면 정권의 종교적, 이념적 방패도 뚫린 것입니다.
이 내부 혼란 속에서 워싱턴발 전략적 경고 사격이 정권의 손발을 묶었고 지상에서의 균형을 시위대 쪽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명확한 경고, 당신들이 시위대 한 명이라도 죽이면 우리는 당신들에게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우리는 하메네이를 직접 겨냥할 것이다. 라는 말은 보안군을 망설이게 만든 마지막 심리적 타격이었습니다. 이 경고는 대중에게 세계와 강대국이 우리 편이다 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권의 장군들과 IRGC 지휘관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다가 기소되면 어떻게 하지? 하메네이가 사라지고 내가 버려지면 어떻게 하지? 테헤란 거리에서 시위대가 장갑차를 점거하고 불태우며 우리는 테헤란을 장악했다라고 외치는 장면은 이 권력 공백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제 악의 축의 군사적 차원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러시아, 이란, 북한의 삼각 구도입니다. 이란은 이 삼각의 자금줄이자 드론 공장이었습니다. 항구의 폐쇄와 석유 수입의 급감은 이 삼각의 심장부에 있는 현금 흐름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연쇄 사건은 이란의 영내 테러 네트워크를 지탱해온 자금 모델을 근본적으로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항구가 닫히면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이라크의 민병대는 영원히 월급날을 잃습니다. 이란의 경제 붕괴는 중동 전역의 대리 세력 네트워크를 도미노처럼 쓰러뜨릴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충성도 없습니다. 로켓이 없으면 위협도 없습니다. 지금 테헤란의 주머니에는 구멍이 난 정도가 아니라 꿰맬 수 없는 거대한 찢김이 생겼습니다. 수년 동안 정권은 국민에게 저항경제라는 동화를 들려주며 제재에도 굳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저항이 아닙니다.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붕괴입니다. 석유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항만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경찰이 이탈하고 상인들이 셔터를 내리고 있습니다. 국가는 전선에서 군대가 싸우는 동안에도 패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물류, 보안 관료 체계가 동시에 국민 편에 서는 순간 그 국가는 기술적으로 이미 붕괴한 것입니다. 망명 중인 호전 레자 팔라비가 수백만 명을 거리로 불러내자고 외친 것은 단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란 국민이 1979년의 실수를 바로잡고 정권의 이념을 거부하며 문명 세계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마슈하드와 테헤란의 수백만 군중은 투표함이 아니라 불타는 바리케이드 뒤의 거리에서 정권의 정당성을 끝장냈습니다. 이 역사적인 밤, 성직자들이 모스크바로 도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은 끝의 시작이 아니라 끝 그 자체를 알렸습니다. 침몰하는 배를 버리는 쥐들처럼 이란 국민은 자신의 운명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직자들의 손에서 펜을 강제로 빼앗아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순간들, 한 민족의 재탄생을 계속 목격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잠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